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외국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부터 순매도했고요.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네. 진짜 한 달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한 달 걸렸네요. 예. 지금까지 5조 원 팔았죠. 근데 오늘 1,000억 원도 안 되는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해도 이걸로 뭐 좋아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면 지금까지 순매도를 해왔음에도 그리고 그 규모를 생각했을 때 시장이 그래도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텨줬으니 이제부터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좀 다시 한번 순매수세를 연속으로 나타내준다면 지수도 다시 한번 좀 급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해결된 대외 변수는 없지만 수급 논리로 올랐던 때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렸던 보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보자고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 짜 볼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W의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연예인 보는 기분입니다. 종관님 항상 방송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합을 맞추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그리고 핫하게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오늘도 꼽아봤는데 삼성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갔던 종목이랄지 예, 5G나 아니면 관련한 통신 장비 주들도 오늘 그때 이제 반등이 좀 예, 시작이 됐기 급등을 때문에 잘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크게는 뭐 NC소프트, 아모텍, 젠백스까지 있는데 이 많은 종목 가운데서 안신혜 앵커는 오늘 어떤 종목을 꼽았을지 안신혜 앵커의 원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앵커. 네, 국민들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었던 영화 울다 지쳐서 아스피린 먹게 만들었던 영화 기억나십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인데요. 극중 손예진 씨가 그에 대한 기억도 나이에 대한 기억도 자신에 대한 기억도 모두 잃어가는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 알츠하이머 때문이었는데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를 치울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걸 젠백스 가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GB1001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젠백스가 10년 동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췌장암이나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엔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에도 효과가 있는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상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에서도 중증 치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이 됐고요. 임상 이상은 성공적이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신약이 없는 상황에서 GB1001 꿈의 신약 후보 물질로 신볼 수 있을까요? 증권사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증권사 의견이긴 하지만 일단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에서는 성공적인 임상 결과 발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상 순항을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강력하게 의견을
의견을 밝힌 DS투자증권 치매 대장주다 폭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참 전인데요. DS투자증권에서 25,000원까지 밝혔거든요. 이미 주가는 25,0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37,900원, 오후 1시를 기준으로 37,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연초 대비 226%나 뛰어 올랐고요. 하지만 이 알츠하이머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주가 흐름이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 거래일 동안 113% 아래로 위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미국 이상 임상 시험 허가라는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만 혹시 모를 악재에 대비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일 것 같기도 하고요. 목표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강력한 가격 전략 세워드리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나왔을 때 안시탱커가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울다가 아스피린을 먹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놀랍네요. 어쨌거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느라고 또 영화까지 소환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일일 변동성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우선 젠백스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알츠하이머를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엮는 게 참 보기 네.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GV1001이 이번 달이죠. 12월 4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좋은 의미의 좀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해줬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이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현 시간부로 보시다시피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하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 자체가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동안에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직전 고점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와 더불어서 이 종목이 젠백스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료제 GV100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사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 도네피질과의 그 기본적인 점수 자체가 상당히 좀 갭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IB 점수 자체가 도네피질 같은 경우는 한 0.12 정도가 좀 나온 상태인데 오히려 젠백스의 후보 물질 같은 경우는 7점이 좀 넘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기록을 해줬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임상 3상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유사군들과의 격차 자체를 좀 좁혀놨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워딩이 확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뭔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또 내 돈 내고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또 애매해지는 게 어제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55%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물론 급등을 합니다만 안신앵커가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이틀 동안의 변동폭이 110%를 넘어서고 예, 그렇습니다. 내 손을 떠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웁니까? 자, 일단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과거에 보시게 되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HLB라든지 이런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젠백스가 만들어내주고 있는 GV100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시판이 됐었을 때 과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산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그 바운드리 자체가 최소 2조 정도 가치가 좀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상단으로 좀 보시게 되면 6조 정도를 예측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도 보니까 또 6조로 올랐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갭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하단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단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총 자체가 1조 4천 정도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최소 라인으로 2조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시총 자체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5천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39,000원에 대한 상단 부분들 그리고 2015년도가 4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가 5만 원대 주가를 좀 기록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는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보는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약간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직전 고점에 대한 분위기들 2015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대한 고점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구간도 아직은 저렴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은 저렴하다. 그러면
혹시 뭐 변동성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항상 뭐 그렇지만 뭐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해드려가지고 뭐 고점 자체를 너무 이렇게 크게 잡는 것보다는 예. 앞서 언급드렸듯이 직전 고점이 45,000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예. 고점 자체가.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벽을 돌파를 시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치로는 45,0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손절 라인 자체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제자의 고점 부분일 것 같아요. 33,000원대까지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은 좀 욕심을 내면서 매매를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3,00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아니 지금 대부분 웃고 띵동하면요. 그렇죠. 제가 웃고 있는 이유가 네. 그거예요. 동요를 하는데 진짜 프로 전문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혀 동물 없이 목표 주가, 손절가까지 밝혀주셔서 대단한데 그럼 제가 추가 의견 드려야죠. 젠백스 매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혹시 젠백스의 기술 이전 이 판권을 가지고 간 기업 혹시 아십니까? 아, 삼성제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제약인데 삼성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뭐 삼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오늘 동사도 유사하게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신약을 발표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생산 시설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50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좀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장안과 관련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MRO 사업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제약도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있어서는 젠백스와 더불어서 삼성제약이 가장 좀 합리적으로 동시 패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같은 상승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주가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제약이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께 오늘장에서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딩동은 다음부터 청든 전문가께 할 때는 뭐 우르르 쾅쾅 뭔가 해야 당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종목 아모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늘 뭐 잘 나가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MLCC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또 상대적으로 뭐 확장되면서 고정비가 줄어든다면 수익성 좋아질 거다라고 증권사에서 호평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아모텍에 대해서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모텍 오늘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IT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함에 있어서 거의 동조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주가가 다소 좀 심심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 그 상단을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돌파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업황 부분들을 좀 적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상반기 아까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20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4G, LTE 쪽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이 거의 다 다다랐다고 하게 되면은 네.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5G에 대한 스마트폰 디바이스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와 더불어서 폴더블 쪽에 대한 움직임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모텍이 생산해주고 있는 안테나라든지 그리고 예. 세라믹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3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4분기뿐만 아니고 2020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일단은 업황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LCC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2019년도 아모텍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도 본업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외적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MLCC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장 증설하는 데 그쵸.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2020년도서부터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동사가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MLCC가 시제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오히려 지금 구하는 매수로서 가장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상승 그 자리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내년 업황을 봤을 때도 역시 아모텍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투자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예, 일단은 오늘자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금년에도 불구하고 뭐 9%, 10%대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장 마감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젠백스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현실적인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반에 보여줬던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가 35,000원 정도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 가격대까지 1차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손절 라인 자체는 현재 지금 9월달, 10월달 이어지면서 저점 구간 자체가 22,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과 손절가 22,000원 얘기해 줬는데요. 이거 잠깐 오늘 워낙 네. 많이 올라서 장 마판까지 만약에 그 상승 추세를 계속 그냥 이 정도로 가져간다면 그래도 매수 가능합니까? 예, 아니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로 하는 게 맞지 않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다음 주 또 한 주 자체가 12월 15일 날 또 중국과의 또 그렇죠. 관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직전 그동안의 3개월, 4개월여 기간 동안의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요번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항에서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앞서 설명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를 좀 잘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동 전문가께서 아모트게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또 엿볼 수가 있는 마지막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NC소프트입니다. 저희가 뭐 이 시간 통해서 김규태 대리가 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또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끊었었거든요. 예. 근데 좀 조정을 봤더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NC소프트야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재료는 리니지 2M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 포인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오늘 반등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리니지 2M이 출시된 이후에 일단은 기대감들일까요?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이유 자체가 좀 시장에서 현실감이 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그날 당일날 일단은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저가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잡아먹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달성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만큼 그동안에 기대감들이 좀 컸었던 부분들 그리고 기대감이 컸던 만큼 좀 부정적인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불식시키고 매출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만큼은 지금 6% 이상의 네.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NC소프트 가격 전략, 그러니까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목표 주가는 지금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 자체가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만들어졌던 상승 추세에 대한 상단 부분들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점 자체가 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라인들 자체를 올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 추세의 상단 자리가 한 58만 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인 목표치는 5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저점 구간이겠지만 44만 원 정도를 잡으셔가지고 약간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네요. 손절가 44만 원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 58만 원, 최영동 전문가의 목표 주가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규태 대리는 80만 원 불렀거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 정도 예측이 되는데 내년도 리니지 2M이라든지 그리고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 1조까지 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오늘자의 주가 곱하기 2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80만 원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좀 타당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의 반응인데요. 김규태 대리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MTNW의 최영동 전문가 안신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